우크라이나군이 드론과 다양한 방어 수단을 결합해 러시아군의 중장비 우세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포병, 무인 항공기, 지뢰,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크렘린의 기갑부대 행렬을 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과 맥락을 다룹니다. 접전은 전장의 다양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군의 단 한 대의 탱크가 러시아군 장갑차 대열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으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채 정확한 포격으로 선두의 장갑차를 관통 및 파괴했습니다. 포격이 이어지면서 대열의 또 다른 장갑차가 강력한 폭발과 함께 유폭되었으며 이 고해상도 교전 상황은 정찰 드론을 통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의 해당 돌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전투 구역에서는 공격을 감행하던 러시아군 탱크가 지뢰를 밟아 구동계가 파괴되면서 기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고립된 표적을 향해 엄폐물에서 벗어난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접근해 근접 전투를 벌였으며 주포를 활용한 두 번째 정밀 타격으로 표적의 장갑을 뚫고 내부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탱크는 적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3발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았으나 승무원들의 숙련된 기동으로 피해 없이 진지를 이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기습 전술과 지형을 완벽히 활용한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었습니다. 전장 전역에서 포착된 세부 교전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소형 FPV 드론과 유인 탱크의 합동작전으로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수목선을 따라 이동하던 러시아 장갑 부대를 우크라이나 탱크가 기습하여 3개의 표적 중 2번째 표적을 직격해 파괴했으며 임무 완수 후 연막탄을 전개하며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은 해당 러시아 탱크가 피격으로 인한 화재로 내부 탄약이 유폭되는 장면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수목선 뒤에 매복해 있던 2대의 우크라이나 탱크는 3대의 러시아 탱크를 상대로 2대3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근거리 정밀 사격을 개시해 후방과 중앙의 탱크를 차례로 무력화했으며 선두 탱크 한 대만 유일하게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소형 타격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이른바 대기형 드론 전술의 구체적인 데이터도 확인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호버링하던 우크라이나 소형 FPV 드론이 러시아 탱크의 충돌에 의도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자 해당 탱크는 경로를 이탈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기파게 된 러시아 장갑차의 잔해와 충돌해 기동을 멈췄습니다. 버려진 탱크를 향해 첫 번째 타격 드론이 열려있는 해치 내부로 진입해 화재를 유발했으며 이어서 도착한 두 번째 드론이 잔여 표적을 추가 타격해 차체를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상태로 연소시켰습니다. FPV 드론이 러시아 탱크의 후면 및 포탑 후면을 타격할 때의 유폭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연장 포탑 내부에 적재된 탄약고를 직접 자극해 수십 톤에 달하는 차체를 파편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군의 군수지원 인프라를 차단하기 위한 정밀 타격도 병행되었습니다. 전선에서 정찰 드론에 의해 포착된 러시아군의 군안 전차는 즉각적인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체 장갑과 급조된 철망 방호 구조물로 강력하게 보호되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수분 동안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상이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입해 취약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연쇄적인 정밀 타격 결과 군안 전차에 화재가 발생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이는 전방에 손상된 장비를 회수해 재정비하려는 러시아군의 기갑 물류, 로지스틱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거리에서 벌어진 초근접 교전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수목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대치한 2대의 탱크 간의 결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탱크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으며 단 몇 초 만에 선제 포격으로 러시아 탱크의 선체를 파괴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도로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 탱크 역시
전방의 러시아 탱크를 발견하고 첫 발을 명중시켜 적의 반격 기회를 차단했으며 두 번째 정밀 사격으로 표적을 완전히 소생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강화된 T-72 탱크는 수목선에 위치한 러시아군 요새화 진지에 포탄을 연속 투입해 장비와 탄약고를 파괴한 뒤 추가적인 드론 공격에 대비해 상부 구조물과 폭발 반응 장갑으로 차체를 방어하며 아군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철수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세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갑부대를 여러 조로 분할하여 다각도에서 돌격을 감행하는 전술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군은 포병부대, 지뢰지대, 그리고 수십 대의 드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 방어망을 가동했습니다. 돌격구역에 진입한 러시아군 장갑차는 하부지뢰 폭발로 선체가 파괴되었으며 기동을 멈춘 장비들을 향해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들이 정밀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즉각적인 파괴 대신 먼저 차체를 무력화한 뒤 열려있는 해치와 장갑의 틈새를 집중 타격하여 내부를 완전히 연소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기습적인 선제 타격을 위해 짙은 안개를 틈타 T-72 탱크를 러시아군 진지 수십 미터 앞까지 초근접 접근시켜 요새화된 방어선과 경장갑 차량을 파괴한 뒤 아군 피해 없이 철수했습니다. 전투 엔지니어들의 정밀한 지형 분석과 지뢰 매설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돌격 예상 경로를 정확히 예측해 배치한 대전차 지뢰에 의해 러시아군 장갑 차량 4대가 진입 단계에서 파괴되거나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대열 전체가 공세를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고립된 잔여 차량들은 우크라이나군의 FPV 타격 드론이 즉각 투입되어 무력화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점령지 내 공장지대에서 출격한 장갑차 4대가 개활지를 통과하려 하자 우크라이나 포병과 드론의 합동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탄 파편에 손상된 장갑차가 나무 통나무로 급조된 방호벽을 장착하고 있었음에도 드론 타격으로 제지되었으며 필사적으로 우회하려던 후속 장갑차들 역시 매복 중이던 우크라이나군의 RPG, 대전차 로켓 포격과 드론의 지속적인 폭탄 투하로 전소되었습니다. 서방 동맹국이 공급한 레오파르트 탱크는 높은 기동성과 방어력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의 요새화 진지를 직접 파괴한 뒤 손상 없이 전장을 이탈하는 차별화된 전술적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철판과 용접된 상부 케이지를 장착한 이른바 대드론 방어 탱크를 전면에 내세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타격을 흡수하며 돌파를 시도하는 강력한 내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급조 방어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의 유도 사격과 광범위한 마인롤러 제거용 지뢰지대를 연쇄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연속적인 지뢰 폭발을 마인롤러로 버텨내며 전진했으나 결국 모든 방어 레이어가 소진되어 기동을 멈춘 순간 FPV 드론이 최종 타격을 가해 차체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격전지였던 한 폐허 마을에서는 기갑 장비가 집결하는 순간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과 로켓포, 드론을 동시 투입하는 전술적 함정을 가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 방어 구조물을 장착한 러시아 탱크가 지뢰를 밟은 직후 제블린 미사일에 피격되어 지휘 체계가 와해되었습니다. 수목선에 침투해 보병을 하차시키려던 러시아군의 장갑차들 역시 정찰 드론의 실시간 동선이 포착되어 박격포, FPV 드론, 그리고 집속탄의 집중 포화를 맞고 완전히 고철로 변했습니다. 이번 전황 분석은 다종의 무기 체계가 이루는 시너지가 현대 전장에서 기갑부대의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임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전황 보도를